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확률과 통계 정말 마지막 수업이 되겠네요, 그렇죠? 마지막 영상을 찍고 있는 10분 수학의 권수표 쌤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가 한번 꼭 얼굴 나오게끔 동영상 찍어가지고 영상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근데 학교에서 직강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찍는데 동영상은 도저히 안 찍혀져가지고 사진으로 대체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험 공부하느라고 다들 수고가 많을 텐데 지금 일요일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 밖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네요. 여러분들 시험 끝날 때는 햇빛 좋게 나와가지고 시험 홀가분하게 잘 보고 밖에 나가서 하루 정도는 좀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좋은 날씨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설이 길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대단원 종합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문제 16번까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죠.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확률 변수 중 이산 확률 변수인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이산 확률 변수랑 또 대조되는 게 뭐죠? 연속 확률 변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산 확률 변수는 뭐예요? 이산 확률 변수는 이 각각의 변수를 카운팅, 그러니까 셀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연속 확률 변수는 뭐 시간의 흐름이나 뭐 무게와 같이 내가 뭐 한 개, 두 개로 이렇게 지금 뭐 정수 개수를 셀 수가 없고, 그러니까 좀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들 있죠. 너무 이게 두리뭉술한 설명인가요? 그러니까 카운팅, 세기가 안 된다는 게 연속 확률 변수예요. 자, 봅시다. 보기를 보면서 얘기해보죠. 자, 어느 학교의 학생들이 태어난 달. 보세요. 달은 1, 2, 3, 4에서 12까지 셀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근데 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대전의 기온. 기온은 어때요? 기온은 하루에도 계속 변하고 그 변하는 게 그라데이션이에요. 그렇죠? 계속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기 때문에 셀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지리산의 나무의 높이요? 지리산의 나무가 몇 개나 있는데요. 그 각각의 높이를 다 어떻게 잴 겁니까? 자, 그리고 서울발 부산행 비행기의 비행 시간. 비행 시간은 뭐 각각의 뭐 비행할 때 상황마다 달라지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운팅이 될 수가 없죠. 시간은 흐름이니까요. 그렇죠? 5번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하나가 아닙니다. 그죠? 하루에도 수치로 변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상 확률 변수가 아니다. 뭐 나머지가 좀 명확하게 그렇다 아니다라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몇 가지 있긴 해요. 뭐 나무의 높이 막 이런 것들. 자, 그러하나 어쨌든 정확하게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택할 수 있는 거는 태어난 달. 얘는 확실하게 카운팅이 되니까요. 요거 같은 경우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 보면 마이너스 1, 0, 1, 2가 각각 적힌 공 4개가 들어있는 중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뽑을 거예요. 임의로 2개의 공을 뽑을 때 이때 나오는 두 공의 곱이 확률 변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확률 변수를 한번 찾아보죠. 확률 변수는 두 공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것들이 발생할 수 있죠? 뭐 가장 작은 것부터는 마이너스 1이랑 2가 뽑혔을 때에 이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경우가 하나 있을 테고요. 그 다음 작은 건 뭐였을까요?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뽑혔을 때요. 마이너스 1, 0과 함께 뽑히면 0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1은 나올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1은 안 나오죠. 1 뽑혀야 되는데 지금 한꺼번에 2개 뽑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제일 클 수 있는 게 뭐였어요? 2 이렇게 뽑힐 수가 있네요. 자, 다음 보면 이제 이때 확률을 한번 구할 겁니다. 자, 근데 확률을 구하려면 각각의 상황을 한번 좀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전체 뽑힐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개 있죠? 4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니까 우리는 전체 분모는 이렇게 해서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아니라 4, 3, 2, 1 이렇게 해서 얼마? 6. 전체 분모는 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중에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게 있어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1이랑 2가 뽑히는 거 이거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 마이너스 1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1이랑 1 뽑히는 거 이것도 하나. 0 나오는 게 좀 많겠네요. 0 나오는 건 마이너스 1이랑 0 뽑히는 거, 0이랑 1 뽑히는 거, 1이랑 2 뽑히는 거 세 가지 있으니까 요게 세 개. 2 뽑히는 거는 1이랑 2 뽑히는 거 이거 하나. 그래서 총 합이 얼마 나야 되는 거예요? 합이 1이 나오면 되는데 그쵸? 6분의 1, 6분의 1, 6분의 3, 6분의 1 더하면 1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쵸? 자, 이때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확률 뭘 구하라고 했냐면 확률
확률 변수 x가 0 이상이 되는 걸 구하라고 했어요. 0 이상이 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 있냐면 확률 변수 x가 0인 경우랑 확률 변수 x가 2인 경우 요 둘을 묻고 있는 거네요. 따라서 6분의 3 플러스 6분의 1 해가지고 얼마? 6분의 4 약분할 거 하면 3분의 2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은 지금 다음 이산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대요. 근데 가만 보니까 여러분들 요게 뭐죠? 이항분포죠. 이항분포. 그쵸? 시행횟수 몇 번입니까? 50번이에요. 요 놈이 바로 뭡니까? 시행횟수. 그리고 요 놈이 뭡니까? 요 놈이? 그죠? 이게 성공횟수죠. 보여요? 그리고 얘가 바로 뭡니까? 얘가 성공 확률이에요. 그렇죠. 얘가 1 마이너스 성공 확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성공 확률.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따지면은 바로 뭐가 되냐면 지금 이게 시행횟수 n이 되고요. 얘가 성공 확률 p가 되고요. 얘는 1-p, 이게 1-p. 다시 우리가 흔히 쓰는 q.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몇 번 성공했냐 물어보는 이항분포입니다. 얘는 이항분포. 따라서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라간다. 시행횟수는 몇 번이고요? 50번이고요. 성공 확률 얼마예요? 5분의 1이에요. 이때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평균 구하라고 했네요. 이항 분포의 평균 어떻게 구해요? 시행 횟수와 성공 확률의 곱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분산도 구하라고 했네요. 분산 어떻게 구해요? 시행 횟수와 성공 확률과 그 다음에 실패 확률 그죠? 1-p 요걸 곱해가지고 얼마? 8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봅시다. 얘는 자 100원짜리 동전을 5개 던졌을 때 앞면에 나오는 동전을 모두 가지기로 했답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문제죠. 그랬을 때 가질 수 있는 금액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세요. 가질 수 있는 금액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얘가 앞면이 나오는 거를 계산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그때 가질 수 있는 금액을 확률 변수 x라고 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좀 쉬운 걸 생각해 봅시다. 자, 확률 변수 y를 하나 둘게요. 확률 변수 y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예요. 아이고. 앞면이 나오는 횟수. 자, 근데 우리는 x를 구할 거예요. 앞면이 나오는 동전을 모두 갖기로 했어요. 그렇죠? 가질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가만 보면 여기 둘 사이에 관계가 있네요. 앞면이 나오는 요 횟수랑 가질 수 있는 이 금액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앞면이 나올 때마다 100원씩 갖고 가니까 앞면 나오는 횟수에다가 얼마를 100을 곱한 게 가질 수 있는 금액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x는 뭐인 걸 알 수 있어요? 100 y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요 사실을 하나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자, 뭘 의미하는 거냐? 사실상 y는 굉장히 쉽습니다. y는 이항분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항분포. 그죠? 몇 번 던질 거예요? 5번 던질 겁니다. 앞면 나오는 확률은 앞면 뒤면 똑같으니까 2분의 1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최종적으로 앞면이 나오는 횟수의 평균은 얼마예요? 2분의 5고 이때 분산은 얼마냐면 아이고 분산이니까 분산은 얼마냐면 지금 5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얼마냐면 지금 4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여기 확률 변수 x에 대한 걸 구할 거잖아요. 그렇죠? x에 대한 걸 구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x의 평균을 구할 건데 x가 얼마입니까? 100y예요. 100y. 요거 구하는 거네요. 근데 평균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요렇게 쓸 수 있죠. 그죠? 따라서 100 곱하기 y 평균이 얼마였습니까? 2분의 5였으니까 얼마예요? 250이 되는 거고 자 분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분산은 지금 얘는 100 y 아이고 분산 자꾸 평균 줬어요. 분산 100 y인데 얘는 어떻게 100의 제곱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분산 y 100 저거 만이에요. 20, 100, 1000 만 곱하기 4분의 5 만의 4분의 1이 얼마죠? 만의 4분의 1이면 2500인데 2500 곱하기 5니까 얼마요? 12만 5천 아니 12,5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구했습니다. 지금 우리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250이고요. 분산이 12,500 이렇게 구할 수가 있네요. 여기서 핵심은 요거로 찾는 게 핵심이네요. 지금 확률 변수 x랑 그리고 내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새로 정한 y 앞에 나오는 횟수 얘의 관계가 다음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문제 풀기가 좀 쉽겠죠, 여러분들. 자, 문제 5번은 0에서 3까지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1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지금 1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하라는 건 여기 적당히 여기 1이 있을 테고 여기 색칠된 부분 여기의 넓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볼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a의 값을 알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a의 값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a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이 전체 삼각형 0부터 3까지 여기 밑변에 갖고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니까 확률 밀도함수 전체를 적분하면 얼마? 그렇죠. 1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3 곱하기 높이 a 얘가 1이에요. 따라서 a는 얼마? a는 3분의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자, a의 값을 알았습니다. 이제 a는 3분의 2예요. 그때 우리는 뭘 구하는 게 문제냐면 1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1부터 2까지 확률. 1부터 2까지 확률. 요만큼이네요. 아까 색칠한 부 잘못 색칠했네요. 요만큼의 넓이를 알면 되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전체 노란색으로 칠한 거에서 요만큼 빨간색으로 칠한 거를 뺀 게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1부터 2까지의 확률이니까 구해봅시다. 자, 노란색은 얼마죠? 노란색은? 요 노란색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높이 3분의 2 이러니까 약분해서 얼마? 3분의 2가 될 테고 자, 빨간색은요. 빨간색 넓이 어떻게 되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얼마? 밑변 1 곱하기 높이 보세요. 노란색 삼각형이랑 빨간색 삼각형은 사실상 닮음이에요. 닮음. 직각삼각형의 닮음이죠. 그쵸? 근데 밑변의 길이가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높이도 절반으로 줄였겠죠. 그쵸? 높이 얼마입니까? 3분의 1에서 사실상 넓이는 얼마큼? 닮음비가 1대 2이기 때문에 넓이비는 1대 4가 돼서 4분의 1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계산해 봅시다. 얼마 나와요? 6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사실상 여기다가 얼마? 4분의 1 곱하면 나왔을 때 되는 게 맞아요. 그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내가 궁금한 확률 뭐 1부터 확률 변수 x가 2까지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현재로 여기서는 0부터 어디까지 2까지의 확률에서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뺀 형태로 구했는데 즉 3분의 2에서 6분의 1을 빼가지고 얼마? 6분의 4-1 해서 얼마? 6분의 3 즉 2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감귤나무 10,000그루를 재배하는 과수원의 나무 1g당 광고 수확량의 평균이 30kg이고 표준 편차가 1.5kg의 정규를 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까지 잠깐만요.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여기 요만큼을요. 그러니까 그냥 10,000그루는 있는 거예요. 10,000그루는 그냥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각각의 나무마다 평균이 30,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를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결국 보세요. 요거 한번 구해보죠. 확률 변수 x 얘는 뭘 확률 변수로 x로 둔 거냐면 이 나무가 그죠? 이게 왜냐면 한 그루당 한 그루 수확량 요거요. 얘는 정규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평균 얼마? 30. 표준 편차 1.5니까 2분의 3이라고 쓰겠습니다. 2분의 3 요놈의 제곱 그쵸? 자, 뭘 구할 거냐면 확률 변수 x가 지금 34.5 이상이라고 구할 거예요. 34.5 이상의 확률 한번 구해볼 겁니다. 자, 표준적용법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4.5에서 뺄 겁니다. 얼마? 30 빼고
표준 편차. 아니 괜히 2분의 3으로 구했네요. 여기 어차피 소수 잘 나오니까 소수로 쓰는 게 훨씬 낫겠네요. 이렇게 쓸게요. 1.5. 그러면 4.5를 1.5로 나눈 거니까 얼마입니까? 확률 Z가 3 이상인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로 바꿨을 때 얼마? 3 이상일 확률이 요 놈이 된다는 거죠. 3 이상일 확률은 얼마입니까? 얘는 3 이상일 거는 0.0013. 예. 아하, 그러면 보세요. 한 그루당 34.5 이상이 될 확률이 0.0013인데 나는 지금 몇 그루 계산하고 있어요? 만 그루 계산하고 있어요. 만 그루. 그러니까 각각의 확률이 0.0013이니까 만 곱하기 0.0013 해가지고 얼마라는 거예요? 지금 13. 의미하는 게 뭡니까? 13그루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쵸? 이렇게 문제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어느 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자율학습 참여율이 60%라고 합니다. 이 학교 학생 중에서 150명을 임의로 뽑았을 때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이 84명 이상, 102명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어쨌거나 각각의 학생들마다 참여율이 60%라고 했으니까 이 확률 변수 x를 자율학습을 참여하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학생 수는 뭘 따라가냐면 이항분포를 따라가죠. 몇 명 뽑았습니까? 150명 뽑았고요. 그죠? 이때의 성공 확률, 자습을 하는 학생 확률 얼마? 0.6이 되겠죠. 그쵸? 최고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뭐냐면 84명 이상이고 자율학습하는 학생이 102명 이하에 있는 확률로 구해야 되는데 이항분포에서 다음에 확률로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 84명, 85명, 86명 쭉쭉쭉 해가지고 100명, 101명, 102명까지를 다 계산해서 더해야 되는데 이게 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컴퓨터로 뭐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이항분포가 이 시행 횟수가 굉장히 큰 한에서 이 이항분포를 뭘로 정교분포로 근사히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쵸? 자, 정교분포는 뭐가 필요하니까? 평균과 분산이 필요하니까 평균은 150 곱하기 6 얼마예요? 90이죠. 90. 그리고 여기다가 0.4 곱한 거 이게 분산이 36. 36은 6의 제곱이죠. 즉 확률 변수가 요걸 따라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얘는 정교분포로 해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표준 정교분포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4 마이너스 90을 6으로 나누고 표준 정교분포가 어디? 102 마이너스 90을 6으로 나눠서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영역 뭐 그래프를 굳이 그리면 이렇게 해서 평균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여기에 영역을 구하면 되겠죠. 그쵸? 0부터 1까지가 얼마입니까? 0부터 1까지가 어디 문제에 나와 있는 데가 없나요?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0.3413이고 2까지가 0.4772니까 둘이 더하면 5, 8, 1, 8 0.8185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확률은 0.8185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은 여러분들 숫자 1, 1, 2, 3이 각각 적힌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키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습니다. 이때 x바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같은 문제는 우선 모평균 구하기가 굉장히 쉬우니까 모평균을 바로 구해볼게요. 모평균을 구합시다. 모평균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합을 구하면 확률 얼마죠? 얘가 4분의 2, 4분의 1, 4분의 1이에요. 따라서 평균은 얼마입니까? 4분의 1로 묶어서 계산할게요. 1 곱하기 2 곱하기 1, 2, 3 곱하기 1, 3 얼마? 4분의 7이고 분산은 어떻게 구하죠? 분산은 의미 그대로 못 구하겠네요. 정의 그대로 못 구하겠어요. 4분의 7을 빼야 되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구할게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걸로 구합시다. 자, 요거 제곱하면 얼마예요? 제곱 평균 1, 4, 9니까 4분의 2, 4분의 4, 4분의 9 더한 값에서 제곱의 평균 평균의 제곱 7의 제곱을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얼마입니까? 15 마이너스 16분의 49
얘는 16분의 60 마이너스 49에서 16분의 11. 그쵸? 따라서 우린 뭘 구했냐면 모평균 4분의 7 모 분산 16분의 11 모 표준편차 4분의 루트 11.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지금 표본의 평균을 구하는데 표본의 크기가 얼마예요? 표본 크기가 2죠. 표본의 크기가 2면 이때 당연히 그때 표본의 평균은 변화가 없고 표본의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표본의 크기만큼 나눠주는 거죠. 32분의 11. 따라서 얘는 루트 얼마예요? 32분의 17은 4루트 2분의 루트 1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요것도 유리화 해주면 8분의 루트 22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다. 자,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모평균을 알고 있으면 그때 표본의 평균은 뭘 갖고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모평균은 표본 평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렇죠? 나머지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아서 다음과 같이 바뀐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내용과 뭐 흡사할 것 같은데요. 모평균이 m이래요. 그쵸? 모 표준 편차가 10입니다. 다시 쓰면 모평균 m 모 표준 편차 얘가 10. 그런데 여기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추출했어요. 그렇죠? 따라서 그때의 표본 평균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m. 그런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됩니까? 얘를 뭘로? 루트 20으로 나눈 값 얼마?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뭘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만 보니까 얘를 구하라고 했네요. 표본 평균 제곱의 평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분산 구할 때 이 분산은 어떻게 요렇게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뭐를 빼는 거니까 평균의 제곱 빼는 거니까 누구만 요만큼만 요렇게 이항을 하면 얘를 구할 수 있잖아요. 얘요. 그쵸? 따라서 뭘 빼면 되는 거예요? 더하면 되는 거네요. 누구를 요렇게 평균의 제곱을 더하면 되겠네요. 그쵸? 아까 분산 얼마였습니까? 분산은 얘요. 그쵸? 얘의 제곱 4에다가 평균의 제곱 m 평균이 있으니까 m 제곱을 더하면 되겠죠. 얘가 바로 얘인데 제곱의 평균이 얼마라고 했어요? 지금 25라고 했잖아요. 얘가 25. 그러니까 25는 4 플러스 m 제곱 25는 4 플러스 m 제곱 m 제곱은 4 넘기면 얼마? 미안합니다. 여기 오류가 있네요. 이 평균이 25가 아니라고 거기 25가 아니라 뭐라고 줘냐면 29라고 줬어요. 29. 헷갈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얘가 29라고 문제 주었어요. 29라면서요. 29. 얘가 29래요. 어쩐지 답이 이상하게 나오더라. 25. 따라서 m은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5인데 양수인 거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5. 이렇게 되겠네요. 평균이 5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어느 양어장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의 길이는 표준 편차가 얼마?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자, 이 양어장에 있는 물고기 64마리를 추출했어요. 그랬더니 평균이 25였습니다. 이 양어장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의 길이의 평균 m에 대한 실도 99%를 자리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지금 내가 뽑은 건 64마리를 뽑았고요. 내가 지금 그놈 64마리를 뽑은 거의 평균은요 25였고요. 그쵸? 원래 지금 모 표준 편차가 2니까요. 이 64마리를 추출한 놈에 대해서는 표준 편차가 얼마죠? 표준 편차가 그렇죠.
루트 64분의 2가 표준편차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신뢰도 99는 개수가 얼마예요? 2.58이니까 지금 모평균이 어디 사이에 25에서 그죠? 2.58 곱하기 얼마? 루트 64분의 2 그리고 25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64분의 2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99%라는 얘기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루트 64는 8 나누기 2니까 4분의 1 2.58 4 나누면요 0.4 아니죠 48 아니지 46에 24 44 16 45 2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5.645와 여기가 0.645니까요. 빼면 24.355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99%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 양식장에서 한 마리를 뽑아가지고 평균을 잰 게 25였고 64마리를 뽑아서 평균 잰 게 25였고 원래 우리가 표준 편차가 2인 걸 알고 있을 때 실제 이 양어장에 있을 놈의 평균은 24.35 길이는 24.35에서 25.645에 있을 확률이 몇 %다? 99%의 신뢰도로 갖는다라는 사실이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우리는 신뢰 구간의 길이를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4.35보다 크고 25.64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아래와 같답니다. 이제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열 문제를 풀었더니만 좀 집중을 다시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자, 상수 a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번 이거 왜 안 나와? 1번 우선 확률을 다 더하면 얼마 되니까? 1이 되니까 계산하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분의 3 이꼴 0이죠. 인수분해야 되는 거죠. 양변 4 곱하겠습니다. 4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3 이꼴 0 어떻게 해야지 4가 나오죠? 2, 2, 1, 3 플러스 마이너스 3 되겠죠. 그러면 2a 마이너스 1, 2a 플러스 3 이꼴 0 따라서 a는 2분의 1이거나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a가 뭡니까? 확률이니까 음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요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a 값이 2분의 1인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답은 구했네요. 여기 얘는 a 값 2분의 1 이건 지워도 돼요. 이거 2분의 1 이건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분산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평균부터 구해보죠. 평균은 확률 변수랑 평균 확률이랑 곱하면 되죠. 2 곱하기 2분의 1 4 곱하기 4분의 1 8 곱하기 4분의 1 더하면 돼요. 얼마? 1 2 4 이게 평균이네요.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 구해보죠. 편차 2에서 4 빼면 마이너스 2 0 4 이렇게 되네요. 편차 제곱이에요.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분산은 얼마입니까? 4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0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16 곱하기 4분의 1 해서 2 0 4 이거 얼마? 6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2번은요. 원점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주사위 한 개가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3만큼, 짝수의 눈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2만큼 움직인다고 합시다. 10번 던졌을 때 좌표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선 처음에 좌표 자체를 바로 구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얘를 갖다가 확률 변수를 어떻게 둘 거냐면 이렇게 넣어보죠. 홀수 왜냐면 홀수가 나오는 횟수의 평균만 알면 우리가 좌표를 구하기는 쉽잖아요. 얘는 이 항목을 따라갈 거예요. 몇 번 넣어줄 거예요? 10번. 근데 성공 확률 2분의 1. 그럼
그럼 얼마입니까? 평균적으로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5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아, 그러니까 기본으로 10번 던지면 5번이 성공하는 거고, 분산은 어떻게 이게 구하는 거예요? 10, 2분의 1, 2분의 1 해가지고 2분의 5 이렇게 구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 위치에 대한 게 문제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뭐가 틀렸냐면 여기에서 지금 문제에서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기 x는 좌표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x라고 두면 안 돼요. 그죠? 난 선생님은 여기 y라고 둘게요. 여기 y 이렇게 y, 우리 y에 대해서 보였어요. 자, 그럼 y랑 x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x는 위치예요, 위치. 그쵸? y가 홀수 나는 거고, 홀수가 나오면 3칸 오른쪽으로 간다면서요. y. 그러면 홀수가 y번 나온다는 건 짝수는 10-y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이러면 어떻게? 왼쪽으로 2칸 간다는 거예요. 요 관계가 x죠. 즉 3y 20 플러스 2y, 즉 얼마? 5y 20이 확률 변수 x네요. 얘랑의 관계를 잘 알아두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나는 얘의 평균 구하는 거니까 뭘 구하면 되냐면 5y 20 구하는 거고, 즉 얘는 5의 평균 y 이렇게 구하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구하는 거죠. 얼마예요? 그러면 5 곱하기 5 마이너스 20이니까 5. 그 다음에 분산은요, 분산 x는요, 자 분산 5y 마이너스 20인데, 분산은 구할 때 더하고 빼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5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는데, 분산 밖으로 튀어나갈 때는 5 제곱이 튀어나가죠. 그쵸? 분산 y, 따라서 25 곱하기 분산 y 얼마입니까? 2분의 5, 따라서 2분의 125가 분산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동전 한 개를 던져서 앞면에 나오면 4점을 얻고 뒷면에 나오면 2점을 잃는 게임이 있답니다. 동전 한 개를 100번 던진 후 최종 점수가 190 이상이라는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건 뭐 또 결국 또 같은 얘기죠. 그쵸? 자, 얘를 갖다가 확률 변수 x를 앞면에 나올 횟수라고 합시다. 이 항법 따르죠? 몇 번 던진다고 했어요? 100번. 그런데 앞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시행 횟수가 100이니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 얘는 정교 분포로 근사해서 풀 수 있죠. 그렇죠? 평균 50에 분산 25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앞면에 나오는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점수가 문제예요. 점수는 어떻게 따지죠? 점수는 y를 점수라고 해보자. 얘는 점수, 획득 점수. 얘는 앞면 나오면 4점이에요. 앞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으니까 앞면 나오면 4x에서 뺄 거예요. 뒷면 나오면 잃어요. 2점 뺄 건데 뒷면에 몇 번 나오죠? 100번 중에 앞면 나온 거 빼면 되는 거죠. 얼마요? 그럼 얘는 4x 마이너스 200 플러스 2x니까 얘는 6x 마이너스 2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구하고 있냐면 점수. 자, 확률 구할 거예요. 확률 점수가 얼마? 190점 이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다시 y는 뭐랑 똑같으니까 6x 마이너스 200 요거랑 똑같으니까 이게 190 이상을 구하는 거예요. 자, 얘는 확률 200 이항하면 6x가 뭐보다 큰 거 390보다 큰 거고요. 다 했으면 야분의 6으로 나누면 그쵸? 뭐랑 똑같은 거예요? 확률 390 나누기 6 390 나누기 6 얼마입니까? 66 36 65가 되나요? 65 이상인 거 구하는 거네요. 65 이상.
따라서 여기서 이제 표준 전기분포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Z가 얼마? 65에서 50 빼고 지금 어디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 그죠? 50 빼고 표준 편차 5로 나눈 거 얼마? 확률 3보다 큰 확률 구하는 거죠. 3보다 큰 확률 얼마입니까? 0.0013.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14번입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크기가 2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을 x 바라고 하면, 자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 보니까 확률 변수 x가 지금 정규분포 평균이 5고 분산이 4분의 225 요걸 따르는데, 여기서 추출한 거예요. 얼마짜리를? 225개짜리 표본 크기를. 표본의 크기가 225인짜리 추출해가지고 그놈의 평균을 내면 얘도 정규분포 따라가는 거고, 모평균 안 바뀌고 어떻게 표본의 크기로 나와준 거니까 얘는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220으로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뭐 구하는 거예요? 평균. 얘가 6 이상이 되는 거예요. 얘는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면요, 6에서 평균 5 빼고요, 표준 편차 얼마예요? 분산의 4분의 1이니까 표준 편차 2분의 1, 즉 확률 얼마? 2보다 큰 거 구하는 거죠. 때문에 얘는 뒤에 표를 보면 얼마입니까? 0.5에서 0.4772 빼는 거니까 0.0228. 이렇게 문제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규분포 다음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인 x 바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때 다음 만족시키는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우리 몇 %짜리로 추정한 겁니까? 95%짜리로 추정을 했을 때 표본 구간의 길이가 얼마예요? 표본 구간의 길이는 표본 구간의 길이가 17.4에서 16.6을 빼면 얼마? 0.8이네요. 그러니까 표본 구간의 길이가 0.8보다 더 작아지게끔 하는 n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0.8보다 표본 구간의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2배에 95%니까 1.96 곱하기 지금 n개 뽑았죠? 그죠? 루트 n 분의 지금 얘는 4의 제곱, 표준 편차가 4니까 요게 표본 구간의 길이죠. 그렇죠? 표본 구간의 길이가 0.8보다 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더 작아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왜냐면 표본 구간의 길이가 더 작아지게끔, 다시 보면 95%보다 더 크게끔, 그죠? 만들어야 되니까요. 요거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계산을 하면요 어떻게 돼요? 2랑 4랑 곱하면 요거 두 개 곱하면 8인데 요렇게 약분하면 1.96이 0.1 아이고 루트 n, 양변에 10 곱하면요 19.6보다 루트 n이 크면 되네요. 19.6의 제곱을 하면요, 19.6의 제곱을 하면, 이건 선생님이 좀 계산기 좀 쓰겠습니다. 19.6을 제곱하면요 384.16인데요 요거보다 큰 n을 찾는 거예요. n은 값이 얼마예요? 최소값 385가 되겠죠. 그죠? 최소값이 얼마? 385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6번 보면요, 지금 뭐 어떤 한 전기분포에서 크기가 n1, n2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다는 거예요. 그죠? 실내도 95%짜리로. 실내 구간의 길이만 따져볼게요. 실내 구간의 길이. 자, 첫 번째 케이스를 얘를 n1으로 뽑은 거고, 두 번째 케이스를 n2로 뽑았을 때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95%니까 1.96 곱하기 루트 n 제곱분의 얼마? 지금 시그마 이게 되는 거고, n2로 뽑았을 때는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아이고 이거 뭡니까? 왜 n 제곱이 돼 있어요 여기? 저 집중력이 없나 봅니다. 이게 n 제곱이 n이죠. n1 n 제곱분의 시그마. 요게 지금 실내 구간의 길이 L이고 요게 2L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2배예요, 2배. 뭐가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의 시그마 얘랑 누구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 제곱분의 시그마 얘를 비교하면 몇 배? 2배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요거에 2배를 해야 같아진다는 거예요. L에다가 2배를 해야. 약분 좀 해볼까요? 약분하면 1.96 시그마 약분하고 그쵸? 그런 다음에 양변에다 루트 n1을 곱하면 2 이꼴 루트 n2분의 루트 n1이 돼서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4 이꼴 n2분의 n1 되는 거네요. 그랬죠? 따라서 n2분의 n1이 얼마다? 4이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모든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남은 시험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 잘 해가지고 수학 성적 좋게 여러분들 원하는 점수 잘 맞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뭐 모든 시험에서 수학이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모든 시험에서 항상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을 합니다. 남은 시험 기간 건강 잃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 잘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시험 공부 마지막까지 잘 하세요.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